자, 이제 세부 실행 계획 6번으로요. 이제 실제로 이제 1박 2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1박 2일 등산 프로그램 일시. 자, 일시면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예, 그 1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9시부터 그 강은비 은진 사회복사가 9시에 출근을 해서 물품을 버스에 싣고 또 참가자들은 10시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인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가자들에게 강은비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에게 배부할 명찰 준비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다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 챙겼는지 이렇게 구어체보다는 좀 문어체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다 준비되었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간식이 있는데 간식 그리고 이동하는데 간식이 어디 있나요? 가만히 있자. 여기엔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간식이 언제 어떻게 배부될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물론 이게 능숙해지면 그 막 뭐 한 캠프만 한 5년 이상 1년에 한 서너 번씩 갔다. 그러면 사실 머릿속에서 웬만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만 이 간식을 언제 어떻게 배부할지 어떻게 준비해서 자, 예를 들자면 지금 만약에 버스에서 가는 동안에 이 간식을 주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품을 버스에 싣고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착하기 전에 되게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 버스에서도 간식을 배부하기 마련인 건데요. 자, 영화 감독처럼 그 상황을 하나하나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버스가 있고요. 이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를 잡고 안내도 좀 하고 언제까지 지금 도착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간식을 배부해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자, 간식에 뭐 과일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뒤에 부분이 예산에 꽤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간식이 좀 부족해 보여서 그렇지 과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초콜릿일 수도 있고 자, 이걸 어떻게 배부할 거냐의 현장 상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자는 건데요. 자, 과일을 배부한다. 과일 박스를 들고 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씩 나눠줄지 과자도 마찬가지고요.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인용으로 이걸 이렇게 묶어서 뭐 예를 들자면 위생봉투 같은 거에 1인용을 이렇게 묶어서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30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인용으로 이렇게 봉투에 묶은 걸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한 명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간편한 상황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배부할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영화 감독이 촬영하듯이 하나하나 그려보자는 건데요. 뭐 물론 더 이제 그 잘 해보려면 이 봉투도 그냥 위생 봉투가 아닌 좀 이렇게 예쁜 어떤 봉투에 담아서 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고요. 포장지가 필요할 거고 포장지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위생봉투도 마찬가지예요. 위생봉투가 한 30장 정도면 복지관의 어딘가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죠. 위생봉투가 뒷부분 예산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포장을 한다면 포장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 불과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1일차 일정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선발대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30명, 38명의 이동이면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선발대가 미리 가서 사전 준비와 그 환영의 의미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사 1명하고 자원봉사 1명이 지금 여기 9시 출발, 아니 10시에 출발하나요?
한 출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한 7시쯤 출발해서 한 10시 한 8시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미리. 선발대의 의미로서 물론 여기 또 어떤 차량이 그 개인 차량을 이용할지 아니면 복지관의 차량을 이용할지 고려되어져야겠고요. 도착한 다음에 할 일들 여러 가지 그 준비 사항들을 하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숙박 장소에 있으면 지금 30명이 여기 묵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이 여러 개일 텐데 이게 뭐 자기 집도 아니고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방 앞에 여기에 방에 배정된 사람들 명단을 대개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 어떤 연수나 그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 가보면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그 사실 이런 걸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문 앞에 붙여놓는 걸 미리 해야지 가서 도착하자마자 막 우왕좌왕 할 때 한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요 뭐 입구에 뭐 그 환영합니다 정도의 뭐 포스터든 어떤 형태든 그런 환영의 어떤 사인을 표시를 미리 붙여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미리 가서 여기 관련된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딱 내리면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없죠. 그런 상황에서 실무자가 또 여기 그 숙박 장소의 수련원에 실무자와 만나서 뭐 계약 서명도 또 따로 해야 되고 잔금도 치르고 이거 진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정신없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 않죠. 가능하긴 합니다만 선발대가 가서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처리해 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준비물에 우비가 있는데요. 모든 야외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천시의 대안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캠프뿐만이 아닌 모든 야외,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선 갑작스럽게 더군다나 우리가 뭐 일기예보가 그렇게 잘 맞지 않잖아요. 우천시에 대한 대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학생입니다만 실제로는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그 고려하고 있는 건 비가 웬만큼 와도 우비 입고 등산 올라간다 라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비를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러면 우비를 입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아주 세부적인 이렇게 자세히까지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윤곽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토의할 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의해요. 이거 너무 크게 그려졌네. 5명이 모여서 토의하는데 지금 여기서 발표를 했고요. 사회복지사 다른 B가 지금 이거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명문화된 그 서면으로의 준비까지는 아니어도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그건 뭐 그때 가봐서 이건 곤란하고요. 서면화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의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0시에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10시에서 11시에 명찰 배부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몽사자를 파악하고 줄 세우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버스를 이동해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현장을 한번 그려보면 버스로 이동해서 이제 막 출발하는 것의 상황, 출발의 상황 11시쯤인 건데 버스로 이동 이걸 현장을 그려보면 필요하다면 좌석 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 꼭 해야 되느냐 하면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특히 이건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만 어르신들의 상황이라면 많은 경우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그 어르신들이 민감하게 내가 왜 이 자리야? 내가 좋은 자리 앞자리 가야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집단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리 배치 고려한다.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될 텐데 자리 배치, 지금 이 클라이언트 A와 B가 만약에 친하지 않아요. 갈등 관계예요. 그러면 바로 옆자리 배치하지 않고 또 정면도 적절치 않습니다. 잘 눈길이 바로 가지 않는 대각선 정도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런 물리적인 자리 배치 요소들도 집단 프로그램의 역동성, 상호작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다루어졌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버스 이동할 때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자리를 미리 정의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지 이미 친한 사이인지 그런 것들이 다 고려사항이 되면서 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해서 점심 식사 장소인 산청의 거목효소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건데요. 답사시에 이거 꼭 미리 먹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뒤편에 가면 그 예산에 이게 1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이건 업무의 하나이죠.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갈 수 있는 자주 하는 업무일 수 있겠는데 이런 1박 2일 캠프 같은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이 30명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는 저소득의 상황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특히 저소득의 상황일수록 이러한 1박 2일의 캠프의 기회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사실 통상적인 식사보다는 좀 더 특별한 식사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가족 여행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가는 분들도 있겠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있겠고 그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만에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우린 평소에 먹던 분식점에 가서 라면을 먹자. 이러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10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이 상황이라면 사실 좀 괜찮은 걸 먹어야 그게 어울릴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이건 특별한 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년 하고 청소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도 하고 장애인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30명의 경우엔 전부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중에 일부는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평소에 먹던 김치찌개, 라면찌개 수준보다는 좀 더 괜찮은 음식을 먹는 게 그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캠프 상황이라면 그냥 너무 평범하지 않은 수준의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지리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강은비 사회복지산 수련원에 도착 후에 각자 방을 안내해 주고요. 만약에 선발대 인원이 도착이 있다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좀 보면서 하는 중이라서 자, 각자 방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자, 방 배치표 이거 첨부물로 미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버스 정도는 사실 그냥 자유롭게 앉아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방이 6개가 지금 30명인데 6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알아서 자고 싶은 방에 하자. 이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여러 명이 막 모이기도 하고 한 명만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 미리 정해서 배치표가 첨부되어줘야 합니다. 계획.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거잖아요. 이거 미리 계획해서 여기에 누구 무슨 방이 몇 호에 이게 표로 필요하다면 그림으로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본인도 이 구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그림 형태로
그냥 단순한 표가 아닌 그림 형태로 여기 누구. 그래서 이 표가 하나의 첨부물로 맨 뒤편에 붙어야 됩니다. 자, 3시,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에 수련원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들을 진행하는데, 일단 요 님자는 공식 문서엔 적절치 않습니다. 모든 존칭은 붙이지 않습니다. 뭐 복지관의 관장님도 그렇고 선생님 이런 존칭은 공식 문서에는 붙이지 않는 거고요. 뭐 수련원 지도자 뭐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데요. 서바이벌 게임 뭐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먼저 6명씩 한 팀 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한 팀을 만들지, 숙소에 6명씩 있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뭐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다른 방식이라면 이것도 미리 결정을 해 놔야 될 거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결정한다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30명에 대해서 뭐 가위바위보로 할지, 사다리를 탈지, 사다리를 탄다면 뭐가 또 도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자발적으로 알아서 뭐 6명씩 모여. 이건 그렇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대학에서도 조별 활동을 할 때 알아서 6명씩 그러면 대개 과제 수행을 잘할 만한 적극적인 학생들은 알아서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대개 뭔가 좀 잘 과제 수행이 어려워하는 소극적인 학생들이 남아요. 따로 잘 뭉치지 않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따로 정해줘야 할 뿐더러 그 조가 성과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30명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고려해서 사회복사가 미리 결정을 하거나 랜덤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야지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뭉쳐. 이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 이 수련원의 지도자들이 쭉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승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자. 이게 뭐가 얘기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예산에 보면 문화상품권이 몇 장이 지금 예산에, 이거 돈이 들어가는 건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이 중요한 건데요. 문화상품권 부분을 보면 여기 있네요. 문화상품권이 사실 이게 예산이 이것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문화상품권이 10,000원짜리 10장에서 100,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 우승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거고요. 우승팀 한 팀이 6명이에요. 그러면 우승팀은 지금 6명인데 6명에게 문화상품권이 10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부해야 되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세부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우승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그 지급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승팀이 결정이 됐어요. 6명이 지금 막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한 장면이에요. 그럼 6장이 필요하면 될 텐데 그냥 뭐 여유분으로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없죠. 이거 후원금 정부 보조금인데요. 그냥 뭐 여유 있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쓸 땐 쓰더라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규모 있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4장이 남으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론 계획은 남은 걸 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이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세부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거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코멘트를 받으면 담당자가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 1차 제출본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받게 되면 최종 제출본은 이런 걸 이제 고쳐서 반영된 걸 최종 학기 말에 제출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상품권인데요. 이걸 뭐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유가증권이죠. 현금과 마찬가지로 통용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깡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만 원짜리면 한 8,000원 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또 업체들이 있잖아요. 나라면 이거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현금성의 그 물건이기 때문에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내가 슈퍼바이저라면, 이 계획서를 지금 토의하고 있는 슈퍼바이저라면 김 선생님 이것 좀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 래프팅을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3시간 동안에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이어서 바로 래프팅을 하고, 이게 너무 강행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아마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걸 발표했던 학생들이 이게 지금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살이 빠진다. 뭐 그런 대답을 하길래 그건 일리가 있다라고 납득할 만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들이니까 다른 성인이라면, 아동이라면 이렇게 진행하면 이거 너무 무리가 됩니다. 근데 청소년의 상황인 걸 고려해 보면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래프팅을 하는데요.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물에 헤치면서 가는 레포츠,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자,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안전수칙을 설명해서 수련원의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안전에 유의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초보자라면 좀 더 세부적인 고려사항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솔하에 게임을 진행한다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여서 현장을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그려보자는 건데요. 되게 래프팅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게 무슨 뭐 고무보트가 동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떠내려오는 거죠. 급물살을 헤치면서. 자, 여기서 지금 38명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직원 3명과 38명이 있는데 38명이 이걸 다 탈 거냐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해서 게임을 진행한다. 30명 물론 대부분 타게 될 텐데, 이게 몇 명씩 몇 개의 보트에, 고무보트에, 그리고 특히 이 8명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다 함께 탈 건지, 아니면 일부가 이제 여기 출발점이고 여기 하류에 도착점이 있으면 미리 다른 차량을 통해서 도착해서 뭔가 또 준비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이걸 지금 막 래프팅 타고 가면서 사진까지 찍고,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렇게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원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전체적인 단체 사진을 찍는데도 유리할 수 있겠는데, 꼭 그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누군가는 지금 보트를 타지 않고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고, 중간에 미리 가서 대기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도착하게 되면 되게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샤워장이 있게 마련인데요. 지금 샤워장이, 여기가 수련원이니까 알아서들 잘 준비도 해 놓긴 했겠지만, 지금 남녀 아이들이 이제 샤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금 공간들이 잘 배치가 돼 있고, 준비 사항들이 잘 되어져 있는지, 비누 같은 것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사람이
미리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힘들게 이렇게 내려온 아이들에게 역시 환영에 수고했다는 그 환영을 해줄 만한,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어서 서로 지친 상황보다는 누군가 좀 미리 도착해 있어서 환영을 해주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장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필요하다면 여기 수련원의 담당자들과 협의도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게임을 진행한다, 뭐 알아서 되겠지,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다잖아요. 이거 아마 동영상 촬영을 막 그 급류에 흔들리면서 찍어도 현장감이 있긴 하겠지만 한 명은 좀 떨어져서 찍어야겠죠. 강에서 같이 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5시부터 7시에는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걸로 아마 할 거고요. 레크레이션이 끝난 후에 이걸 지금 다 레크레이션으로 봤군요. 레크레이션이 끝난 후에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 필요가 물론 있겠고요. 이제 7시부터 다시 모여서 일과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걸 그냥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강은비 사회복사 및 수련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캠프파이어 및 촛불의식 소감 발표 시간을 준비하는데 이걸 지금 강은비 이은진 사회복사의 여기는 강은비 사회복사 역할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수련원에서 진행을 도맡아서 하는 건지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오늘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가 인솔자로서 여행 가이드 같은 역할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복사 역할인 건데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모집해서 계획하고 인솔하고 수련원에 딱 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수련원 선생님들이 다 진행을 하고 사회복사는 인원 점검 같은 것만 하고 간식 배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이건 그냥 인솔자 역할이죠. 사회복사의 실천 또는 임상이라는 영역은 하나도 지금 개입이 안 된 건데요. 이 중에 일부는 캠프파이어를 진행을 하던 뭐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던 이 중에 일부는 사회복사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난 못하겠고 난 인솔만 하겠다. 이게 적절치 않다는 것의 의미이죠. 실천론, 실천기술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굉장히 학문적인 내용들이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천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실무적인 훈련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자로서 이런 캠프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이런 걸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교과서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이 캠프파이어에 이런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보면 훨씬 시야가 넓어지죠. 그리고 사회복사로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치가 교과서에 없는 경험치들이 쌓이게 됩니다. 자, 간식을 준비하고 사진 촬영 등을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걸 수련원에서 진행을 한다면 뭐 알아서 하겠지만 사회복사가 진행한다면 역시 준비물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한 장작, 그게 불이 그냥 또 붙지가 않죠. 장작이 지 혼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되게 석유를 좀 뿌리죠. 그리고 잘 탈 수 있는 솜이나 종이나 이런 걸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촛불이 필요할 텐데 준비사항에 준비물 목록에 촛불 출발하기 전에 그 목록에 있어야 되겠고요. 예산에 반영이 돼야겠죠. 이건 뭐 그냥 또 어디서 막 집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밤 10시가 되면 하루 일과를 정리해서 취침을 하게 되겠고, 어, 사회복지사는 내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여자들에게 내일 일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대개 일과가 끝나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는 모여서 평가회, 오늘 하루 어떤지, 또 내일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등을 간략하게 평가하는 과정들 대개는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이게 끝나냐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밤에. 자, 취침을 한다. 이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런 데 가면 안 자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성인들이면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남자 청소년들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술 한 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요. 이 안에서 가방에 술을 갖고 왔을 수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그 술을 마시러 여기가 수련원인데 뭐 지금 이 위치가 어떤지 계획을 할 때 이 학생들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곳을 상정을 하고 조사를 했을 텐데요. 이게 위치가 어떤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마트가 있는 편의점이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술을 사오는 시도가 얼마든지 시간에 있을 수 있어요. 뭐 고스톱을 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역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일일이 통제를 안 해도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자원봉사자 5명이나 되는 상황이라면 불침번을 서야 됩니다. 이 수련원 입구에 나가는 통로가 있을 텐데 그 통로에 불침번을 서는 게 필요해요. 인력이 뭐 부족하다면 뭐 딱 2명이다. 사회복지사 그렇다면 뭐 어렵겠습니다만, 인력이 지금 이렇게 5명이나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불침번, 또 이거 순서도 정해놔야죠. 뭐 그냥 그때그때 할 수는 없겠고요. 나름대로 정해서 역할도 미리 부여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일차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 이 프로그램의 제목인 등산 프로그램의 등산이 시작이 되는데, 자, 6시에서 8시에 기상을 하고 강은비 은진 사회복지사가 그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를 기상시키고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이게 너무 길지 않나요? 2시간 동안이나 기상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물론 뭐 일어나서 세면도 해야겠고 식사도 해야겠는데 아침 식사가 그렇게 길게 진행이 안 돼도 됩니다. 되게 간략하게 아침 식사 안 먹는 학생들도 있고 2시간까지는 기상과 아침 식사까지가 너무 루즈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시간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빨리 끝내고 나면 좀 지루해하는, 또는 다시 아침 먹고 한잠 더 자야지, 어젯밤에 술 먹느라고 뭐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8시에서 9시 사이에 지리산으로 출발 후에 중산리에 도착을 하는데요. 강은비 사회복지사가 8시 40분에 짐 정리를 마치도록 안내하고 지리산 등반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것도 안전수칙, 나는 뭐 등산을 좋아하진 않아서요. 시간 걸리는 건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낚시라거나 등산이라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내가 주말에도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등산을 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필요한지 난 사실은 감이 안 오는데요. 이런 사회복지사라면, 등산을 자주 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또 뭐 동아리 같은 활동도 하고 그렇다면 뭐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안전수칙을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거는 뭐 여기서 서면으로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야 가능할 겁니다. 뭐 서로 싸우지 맙시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간식이 필요한 물품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참여자들이 놔두고 온 물건 없는지 점검하는 이런 대목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체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해본 경우엔 다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 분명히 뭔가 빠뜨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겠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떠나기 전에 숙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군가 한 명이 또는 뭐 여러 명이 둘러보고 빠뜨린 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수련원 측하고 필요한 최종적인 협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기자재가 파손된 게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일 때 이런 캠프 갔을 때 화장실에 변기 뚜껑이 깨졌었어요.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뚜껑 부분이 여기 물이 고이는 부분인데 이 뚜껑 부분이 이렇게 깨졌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 수련원 측하고 숙박 장소하고 협의사항이 진행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누군가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등반을 시작을 하는데요. 9시부터 법계사에 도착을 해서 20분 휴식 후에 인원 점검에 간식을 배부하고요. 자, 간식 배부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단 가볼까요? 간식이 여기 다요.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게. 6,000원, 9,900원, 52,000원인데요. 이게 1박 2일 동안의 간식으로는 간식을 배부하는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닭 에너지바 하나 주는 걸로 끝나는 것 한 번에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음료 아닌 건 요건데요. 30명이 간식을 여러 번 먹는데 6,000원, 9,900원이 끝이에요. 자, 이건 이거 가지고는 좀 너무 부족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했었는데 역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간식은 많이 안 준다.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설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간식 준비, 간식 배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간식이 예산에 배정돼서 미리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보다가 지금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등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것 분명히 낙오자가 발생할 겁니다. 이게 무슨 등산 동아리에서 평소에 맨날 등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공부하던 아이들이 모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낙오자가 천왕봉이 글쎄요, 지리산이 낮은 산은 아니죠. 얼마나 높은지는 뭐 안 가봐서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낮은 산은 아닐 거고요. 지리산의 천왕봉이라면 여기에 아이들이 다 완벽하게 잘 등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뭐 내가 보기엔 99%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낙오자는 어떻게 할지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전 배째도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미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물론 해야죠.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따라서 뭐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걸 막 협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똑같은 길로 내려올 거니까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쉬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면 뭐 물집이 아주 심하게 생겼다거나 뭐 골절이 있어 보인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자원봉사자와 함께 먼저 하산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천왕봉에 도착 후에 인원 점검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죠. 지금 다 올라가서 점심이 김밥인데요. 만약에 중간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밥은 주고 가야겠죠. 그 올라간 사람만 밥 먹고 나머지는 굶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고요. 물론 이런 것까지 계획서에 서문 이제 기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돼요. 부상자는 없는지 확인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밥을 배부한 후에 먹을 수 있도록 한다인데요. 자, 김밥. 이 김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김밥이 예산 부분에 보면요. 아, 여기네요. 1차 점심. 고복민 김밥 뭐 이 브랜드가 꽤 뭐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 하여간 2,500원짜리 38명에게 두 줄씩 해서 19만 원을 미리 구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지금 출발할 때 미리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고복민 김밥이 이게 지금 산속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수련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미리 출발할 때 이걸 구입해서 한다는 건데요. 1박 2일 프로그램의 둘째 날 점심까지 김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먹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김밥이 굉장히 빨리 상하는 음식이어서 여러분들 그 뭐 주의사항 이런 거 포장지에 있는 거 읽어보셨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시간 이내 먹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식품안전 뭐 의약처 이런 데서도 그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김밥을 굉장히 즐겨 먹는 편이어서 간략히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상할까? 김밥이 굉장히 빨리 상해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김밥이 주문해서 바로 제작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대개 분식점이 있으면 이렇게 냉장되는 여기 재료를 다 만들어 놓죠. 뭐 이제 뭐 햄, 뭐 야채 이걸 미리 대개는 아주 새벽 정도부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오픈된 상태로 아주 냉장이 아닌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김밥을 말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을 말 때 그때 준비가 되기 시작한 음식이라면 금방 상하지 않겠는데 뭐 하루 정도는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선 그 전날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죠. 그걸 이제 그냥 김밥에 말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김밥이 이미 상할 준비가 돼 있는 음식들을 그냥 이렇게 말기만 하는 거여서 빨리 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김밥이 그 2시간 이내에 먹으라고 보통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1박 2일에 전날 싸가지고 복지관에서 수련원 출발했다가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이게 특히 5월달, 6월달인가요? 아주 한여름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막 하루 이틀씩 가지고 다니는 건 안 되고요. 김밥으로 해야 된다면 여기 수련원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요청해서 여기 식당에서 당일 아침에 만들어야 돼요. 뭐 도시락도 그렇고 하루 이틀 전에 이걸 싸가지고 가는 건 곤란하고요. 당일 아침에 아니면 뭐 배달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간 당일 아침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올라가서 먹는 것까지는 되지만 전날 이게 지금 이게 아침에 출발하니까 전전날일 수도 있겠네요. 9시 출발할 때 이거 분식점이 문 열지 않으니까 전전날 걸 다음날 먹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밥을 배부한 후에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인데요.
김밥인 건 좋은데 당일 아침에 마련된 김밥이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식사를 마친 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떠나기 전에 참여자들이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념사진 촬영, 여러분 산에 가서 또는 이런 단체 활동을 할 때 기념사진을 지금 산 정상이에요. 천왕봉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데 사진을 찍을 때 되게 현수막 들고 찍지 않나요? 30명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쭉 모여 있고 앞에 이렇게 가로로 현수막을, 나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념사진 찍을 때 이거 뭐 날짜도 이게 막 박혀 있고 이런 걸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는 겁니다. 뭐 저라면 꼭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고려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현수막 이렇게 세 글자면 끝나는 거냐 하면 어떤 글씨에 어떤 디자인의 크기는 어떤 걸로, 물론 현수막 가게에 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겠는데요. 이거 여러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나와요. 가로 세로 사이즈 얼마에 색깔이 검은색으로만 할 건지 세 가지의 컬러가 들어가서 조합을 할지에 따라서 현수막의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뭐 저도 최근에는 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게 1도냐 3도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건데요. 그걸 예산에 반영하려면 미리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냥 현수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면 예산이 들어가야겠고 어떤 게 적절할지. 지금 30명이 모였다면 이게 또 너무 길어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또 너무 작으면 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있고 30명이 이렇게 있으면 끈으로 누가 잡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영화 감독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30명이 모여서 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그 장면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고 필요한 준비사항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시 반에 하산을 시작을 하는데요. 12시 반부터. 자, 이게 언제부터 등반 시작했냐 하면 9시부터 등반을 시작을 했는데 3시간 반. 출발점이 어딘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아주 맨 아래부터 정상까지를 3시간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낮은 산이 아닌데, 근데 출발 자체를 한 산 중턱부터 시작을 한다면 뭐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역시 등산의 동선은 아주 면밀하게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등산 코스 뭐 물론 자료가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거니까. 자, 중산이 매표소에 도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매표소에 이게 앞에 있었던가요? 앞에 없었던 것 같죠? 자, 매표소 나와서 그러는데 대개 이게 최근에는 또 이게 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에 정부가 받는 돈이 아닌 관리하는 사찰에서 받는, 이게 뭐 정당하냐 논란이 있는 그런 매표소일지 모르겠지만 매표소가 있다면 이거 구입해야 되는 걸 텐데요. 예산에 매표소 통행료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과정에 이거 만약에 예산을 책정을 해놓지 않고 현장 가서 돈이 없으면 이제 물론 이제 개인 돈 꺼내기 시작해야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죠. 특히 돈은 아주 면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매표소가 있어서 이 앞에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내려올 때 있는 거 보면 올라갈 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중산이 주차장에 도착 후에 복지관에 도착을 하겠는데 수시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들의 인원을 체크하는 것
시 필요하겠고요. 이건 뭐 중간중간에 계속 필요합니다. 누군가 실종, 분실된 사람이 없는지 계속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저녁 식사를 끝나고 오면서 하게 되는데요. 저녁 식사로는 세자매 밤꽃 식당에서, 자, 이런 거 기록 필요합니다. 그냥 식당 이러지 말고 이게 본인도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이거 내년에 또 진행한다면 이런 기록이,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는 어디고 그 이제 담당자까지 그 이름까지 해놓으면, 뭐 물론 그냥 사장님으로 통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직원이 많다면 그 담당자까지 기록을 해놔야, 그래야 본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사회복지관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언젠간 떠나게 될 텐데요. 그러면 후임자가 와서 이걸 진행을 할 때, 아, 전임자가 여기서 밥을 먹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할 만한 기록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은비 임진 사회복사가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1박 2일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자, 이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8,000원짜리 순두부인데요. 자, 이건 좀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식사여서. 자, 강은비 이은진 사회복사가 자원봉사 자와 함께 대상자들, 클라이언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물품을 정리한다는데요. 자, 이 귀가 과정도 이제 머릿속에서 장면을 좀 그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그런데 버스가 지금 전세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중간중간에 어떤 포스트 지점에 30명을 다 집 앞에까지 갈 수는 없겠고, 중간중간에 어떤 포스트 지점에 내려줄 수도 있겠고요. 복지관으로 끝까지 와서 어떤 뭐 종결에 관련된 간략한 상황을 끝내고, 그리고 복지관으로부터 각자 귀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대상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고를 필요가 있겠고요. 요 문장이 지금 비문입니다. 대상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및 물품 정리한다. 문장이 어법이 맞지 않죠. 우리가 이런 걸 비문, 문장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아니다라는 뜻의 비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오타 같은 것의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이제 제출하는 과제에는 이러한 비문들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산입니다. 앞에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회복지사 개입의 실천의 효과, 이건 워낙 좀 애매모호합니다. 과학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에 관한 한은 아주 명확하게, 이론이 틀려도 그 오차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한 돈에 관한 한, 업무 처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명찰, 목걸이 형태,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목걸이 형태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명찰 뭐 40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명찰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스티커로 붙이는 옷에 그냥 붙이는 형태도 있고요. 집게가 달린 놈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목걸이 형태도 있고, 되게 야외 프로그램에서는 목걸이 형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 뒤에 보면 첨부물에 사진까지 붙여 있는데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일수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연차가 쌓이면 좀 덜 구체적이어도 뭐 잘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만, 자, 목걸이 형태가 있으면
청소년들의 명찰엔 여기에 비상연락망 같은 것들이 뒷면에 적혀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원봉사자든 청소년이든 명찰이 이렇게 있으면 명찰 뒷면에 일정을 작은 글씨로다 중요한 일정을 쭉 기록을 한 뭐 축소 복사 같은 걸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같이 노안이 오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작은 글씨로 조그맣게 해서 명찰 뒷면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다음 일정은 뭐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찰 뒷면에 이런 것들을 삽입해 놓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버스 대절비가 45인승 1박 2일 비용이 80만 원인데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정할 때 뭐 요 정도면 되겠지. 지금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일단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태화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첫 번째 했던 캠프가 자원봉사자 캠프였었는데요. 그 계획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식비들이 있었는데 삼겹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삼겹살이 얼마인지 그때 뭐 결혼하기도 전에 20대 초반에 20대 후반 군대 갔다 왔으니까 후반쯤 됐겠죠. 뭐 이걸 어떤 가격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가 셋 있었고요. 제가 자라는 상황에서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자랐습니다. 이거 뭐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뭐 요 정도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요 정도 금액에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했는데 그때 사회복지사들의 회의에서 그때 제가 총무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관장님도 이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발표해 자원봉사 캠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이걸 보시더니 아주 어이없어 하시면서 이분이 여성이셨었어요. 내가 주부로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싼 삼겹살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셔서 아주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건데요. 시장 조사 안 해본 거죠. 대충 이 정도 될 거야. 그랬다가 아주 뭐 워낙 초보였기 때문에 뭐 관장님이 그렇게 혼을 내신 건 아니었는데 하여간 주부로서 이렇게 비싼 삼겹살은 본 적이 없다고 코멘트를 하셔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할 때 요 정도 금액이면 되겠지 하지 말고 하나하나 가격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할 게 이게 요즘은 뭐 거의 일관되게 톨게이트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또 주차비 이런 부대 비용을 이 산에 가면 지리산에 가면 또 대형 주차장에 가서 버스 주차해야 될 때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되게 주차비, 톨게이트 비용 이런 걸 이 비용 안에 합산해서 일괄 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다 따로따로 산정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간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하게 버스를 빌리는 비용만인지 뭔가 부대 비용이 계상되지 않은 산정되지 않은 부대 비용이 뭐 따라붙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걸 권고합니다. 자, 수련 비용은 38명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 근거는 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오른쪽 정렬 안 해도 돼요. 뭔가 이게 막
단위가 서로 안 맞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개가 요 개에 숫자만 들어가는 9,600원, 80만 원 이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총계 소개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숫자만 나오는 부분은 오른쪽 정렬하는 겁니다. 가운데 정렬 아니고 이건 가운데 정렬도 있잖아요. 이게 10만 원짜리인지 1, 10, 100, 1000만, 10만 이게 100만 원짜리인지 오른쪽 정렬을 해야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큰 금액, 작은 금액이 비교됩니다.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숫자만 나오는 칸에는 산출 근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오른쪽 정렬해서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이건 뭐 적절하게 하면 되겠고 숫자만 있는 칸은 금액은 오른쪽 정렬을 해야 대소가 크고 작은 금액이 비교가 금방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컷만 잘하고 있습니다. 세 자리마다 컷만 해도 되겠고요. 이거 되게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컷만 꼭 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여기에 보통 단위가 뭐 원 이런 거 보통 넣죠. 자, 수련회 요금과 식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련회 비용 관련해서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건데 내가 이제 실습 지도를 할 때도 실습 지도를 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기관 방문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지역아동센터였는데 캠프를 이렇게 1박 2일 캠프를 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실습생은 안 간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기회인데 실습 때 이거 가면 얼마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실습생이 가면 이 비용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이 비용이 예산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습생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실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복지관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뭐 여유 있게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공동 모금회던 여러 가지 공익재단에 프로포절 과정을 거쳐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여유 있게 뭐 여유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한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너무 적어 보입니다. 음료수 빼면 딱 요건데요. 30명인데 6,000원과 9,900원으로 간식을 1박 2일 동안에 아무리 감량 다이어트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건 좀 너무해 보이고요. 자, 식비입니다. 자, 1일차 점심을 이렇게 더덕구이 효소 백반 먹어봐야 되고요. 덥사 가서 38명 김밥 얘기했고요. 순두부 이것 좀 올리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코멘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38명의 클라이언트 30명, 자원봉사자 5명, 직원 3명 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동행하고 있는 인력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운전기사분. 이분이 지금 1박 2일 동안 쭉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간혹 상황에 따라서는 밤에는 집에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1박 2일 동안 같이 움직여 나가요. 이분에 대한 식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자, 역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1차에 지금 버스 타고 쭉 가서 여기에 쭉 내렸습니다. 30명, 38명이 쭉 내렸고 식당으로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 운전기사분에게 자, 우린 밥 먹을 겁니다. 식사 알아서 하시고요.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상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이게 더구나 외딴 뭐 산속이라면 어디 가서 뭐 따로 밥 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식사하고 오세요. 간혹 또 도시락을 준비하는 운전기사분도 있기는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같이 식사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
공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곳에 지출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회통념상 이걸 39명으로 운전기사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고요. 숙소도 가능한 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아주 외딴 곳이라면 어딘가에 갔다 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숙소도 어딘가에 고려해 보는 것이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 미리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여간 밥은 함께 먹는 게 인지상정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일차 저녁? 우리 3일차 없잖아요. 이건 못할 겁니다. 우리가 1박 2일 프로그램이에요. 3일차 없어요. 2일차겠죠. 자, 일회용 우비 기본적으로는 비가 아주 엄청나게 오지 않으면 비 맞고 등산한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고려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별로 비싸지 않아요. 지금 38명이 등반, 사실 안전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도 그렇고 래프팅을 하다가도 그렇고 이게 안전사고의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우리가 야외로 이렇게 나가는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이제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걸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이거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이거 웬만하면 다 취급을 해요. 그리고 얼마 납니다. 여러분 콜센터에 전화해서 얼마인지 시장 조사하고 여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대충 얼마 하겠지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 그 시장 조사를 꼭 하기 바라고요. 통상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 기념품. 물론 뭐 이것도 역시 반드시 필수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간단한 기념품을 그 고려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많이 고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볼펜 하나라도 예비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6만 1,500원인데요. 그 예비비를 5 내지 10% 정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관의 그 관례에 따라서 아주 달라요. 어떤 기관은 예비비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기관도 있고요. 한 5 내지 10%까지는 예비비를 현장에 가서 돈을 지출하게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죠. 계획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남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남는 것보단 모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비비를 개인 돈을 준비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한 10%하면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비비를 한 4만 원 정도 해서 총액을 450만 원 자투리 없이, 이건 자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우비라던가 뭐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투리를 그냥 다 산정해서 합이 450이 되도록 깔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뭐 34만 원 내외 정도 책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쓰지 않으면 물론 이제 회계적으로 나중에 회계부서에 여입 되돌리는 그 절차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도 예비비가 좀 있어야지 그 혹시 돈 쓸 일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개인 돈을 내 지갑에 뭐 이건 적절치 않아요. 공적인 상황도 예비비가 충분히 필요할 수 있고요. 나는 예비비를 산정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기타 운영 방안인데요. 우천 시에 날짜를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계획한 후에 추후 공지한다. 비가 심하게 오는 것을 의미하겠죠. 등산 중에 비가 오는 경우, 자 이렇게 세부적인 걸 고려를 하나하나씩 해달라는 겁니다. 등산 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 참가자들에게 우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버스 운전기사 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버스 기사에게 뭐 이러면 됩니다. 이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적인 문서니까요. 미리 연락을 해서 일정표를 제공하고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건 뭐 필요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기타 운영 방안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한 5페이지 정도. 근데 사실 이걸 정말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안전관리 방안, 그것도 첨부물로 좀 더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응급하게 병원이 어디 근처에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타 운영 방안에 뭐 간략히라도 기록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사진 촬영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배부할지, 요즘은 뭐 그 이미지 파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과거보다는 쉬워졌습니다만, 아주 과거에는 이게 사진관 가서 인화를 하는 요땐 사진을 배부하는 것도 꽤 큰 일거리였었어요. 사진을 한 수백 장, 30명이 10컷씩 찍었다면 300장인 거잖아요. 이거 300장 인화 맡겨가지고 그 인원수대로 사진 나온 거 구분해가지고 그 분류하고 보내고 전달하고, 이게 꽤 큰 일이었는데 뭐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 하여간 그 사진을 어떻게 배부할지, 기념품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배부할지, 뭐 이런 기타 운영 방안들을 또 여러 가지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최근에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포토샵이, 저는 그냥 얼굴만 좀 예쁘게 이제 그 포토샵으로 손질을 해준 줄 알았더니 살도 확 깎아주더라고요. 뭐 허리나 팔이나 포토샵으로 날씬하게 만들어서 이제 편집을 해주는 걸 보고 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자, 이제 첨부물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엔 첨부물이 뭐 이렇게 한 3장 정도, 뭐 지도, 명찰, 일정표, 출석부 정도인데, 이거 말고도 앞에서 첨부물로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숙소를 어떻게 배정할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준비물 목록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첨부물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양식에 맞추어서 자료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모금의 양식에 맞추어서 이제 프로포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당선되는 것, 3천만 원, 뭐 꼭 3천만 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이 재원 확보를 하는 것, 이 목표인데, 이것만 가지고 1년짜리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 일부분을,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분만 세부 실행계획서,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세부 실행계획서 만들어서 영화 감독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어떻게 진행될지,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38명이 이때 소요되는 준비물은 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장면 한 장면 시뮬레이션 해 나가면서 영화 찍듯이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세부 실행 계획서를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사회복지사로서 이걸 뭐
자주 매일매일 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건 매일매일 합니다. 뭐 물론 매일매일은 표현이에요. 자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물론 현장에서 오늘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잘 못합니다만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어렵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줄여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간략히 하면 예를 들어서 지화동센터나 노인요양원 같은 데서는 뭐 그야말로 매일매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죠.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그냥 A4 용지 한 장에 그냥 목적, 이제 참가, 의미 해서 A4 한 장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 교과목에서 이걸 한 장짜리만 훈련을 하다가 현장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훈련을 이렇게 해놓고 필요하다면 한 장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여러분의 과제는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공동모금의 프로포즈 만드는 것, 이 중에 일부분을 세부 실행 계획에서 오늘 한 것처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이 지금 진행한 내용 말고 그 파일로 이미 드린 샘플이 또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될 겁니다. 그건 좀 더 좋은 샘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특히 이 부분의 첨부분이 꽤 여러 가지가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차적으로 제출한 후에 코멘트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학기 말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두 번째 제출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